100년이 넘는 긴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신비롭고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기쁜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 순간 찾아오는 그 미묘한 공허함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드물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힘들게 노력한 끝에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의 미소 뒤에 스치는 어떤 미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다 실리지 않는 듯한 그 느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쓸쓸함을요. 내가 행복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오늘은 이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소중한 우리의 행복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100년 넘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던 시절부터 산업화의 물결이 세상을 뒤흔들던 때, 그리고 지금 이 디지털 시대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의 큰 성공은 크게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또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 또는 잘 알려진 연예인이 또 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리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질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조용히 피어납니다. 당신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입사했던 동기가 당신보다 한 발 먼저 승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웃이나 사촌이 새로 큰 집을 마련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그 느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조상들의 속담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진실을 꿰뚫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한 심리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40대에서 60대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재벌의 성공은 오히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구경거리로 여기는 반면, 자신의 삶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성취는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요? 저는 젊은 시절 한 작은 마을에서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두 친구가 있었지요. 한 친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꾸준히 공부해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나머지 한 친구는 고향에 남아 작은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성공한 친구가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은 운이 좋았지. 나도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그런 말들이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한때는 가장 친했던 사이가 오히려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은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애써 감추고 미소로 포장할 뿐이지요. 당신이 힘들고 실패했을 때 친구는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당신은 그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동정은 상대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달콤한 감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신이 그들을 뛰어넘었을 때,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랜 삶을 통해 배운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힘들게 이룬 성취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걸까요? 100년 넘는 삶을 돌아보니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 마음은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까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본능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기쁨보다 누군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다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힘들게 모은 재산이나 성공을 주변에 드러내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척, 대학 동창,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들까지 그들은 말합니다. 너 좀 도와줄 수 있지? 잠시만 빌려줘라. 그리고 당신이 정중히 거절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돈 좀 벌었다고 변했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런 말들이 돌아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과 사람을 동시에 잃고, 거절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참으로 잔인한 선택의 순간이지요. 저는 70년 전 한 형제의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제법 잘 나가던 큰형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큰형은 내가 다 키웠는데라고 생각했고, 작은 형은 형이 다 가져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한때 가장 친했던 형제는 평생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의 자식들이 서로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차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아도 놀랍습니다. 40대 이상 부모님 세대에서 발생하는 가족 갈등의 1위 원인이 바로 재산과 유산 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자식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딸이 의대에 합격했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자식의 진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은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저주에 가까운 아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슬픈 광경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마치 꽉 찬 물컵처럼 더 이상 넘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은 빈 수레가 요란하듯 크게 떠들고 과시해야만 자신이 채워져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시는 결국 결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풍요로운 삶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삶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춰야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단단히 새긴 교훈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비밀은 딱 3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간직한다면 인생의 많은 상처와 후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첫째, 비밀은 바로 당신의 재산, 곧 돈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고 선택지이며 때로는 생명의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돈의 존재를 주변에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의 불씨가 되어버리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아도 50대 이상 부모 세대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재산과 유산 분쟁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땅 한 조각, 형이 먼저 받은 사업 자금, 동생이 기대했던 적금, 이런 것들이 한때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를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한 지인의 집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두 형제가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결국 평생의 인연을 끊어버렸지요. 장례식장에서조차 서로를 외면하는 그 모습을 보며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차갑게 할 수 있구나 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니 좋은 차를 사고 싶어도, 큰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명품 하나를 들고 싶어도 한 번 더 참아 보십시오. 그 물건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가족 간에조차 왜 너만 그렇게 잘 사느냐는 눈빛이 스칠 수 있으니까요. 재산은 오직 당신과 은행 그리고 세무서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후회 없이 지킨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둘째 비밀은 당신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 곧 큰 프로젝트를 맡을 거야. 이런 꿈이 있어. 꼭 이루고 싶어.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주변의 반응은 대부분 격려가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 정말 힘들 텐데 지금 일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스며들어 당신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40년 전 한 젊은 후배가 사업 계획을 친한 친구들에게 미리 털어 놓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응원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저 녀석이 과연 성공할까 하는 말들이 돌았고, 그 소문이 투자자들에게까지 퍼져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지요. 그 후배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리 말하지만 말았어야 했어요. 결과만 보여줄 걸. 성공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계획은 철저히 가슴에 품은 채로 결과를 보여주었지요. 최근 한국의 직장인 설문에서도 동료에게 미래 계획을 미리 말한 후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60%를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인 질투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의 변화가 자신의 안주를 깨뜨릴까 두려워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계획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와 꿈은 당신과 당신의 작은 일기장 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셋째 비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소중한 비밀은 당신의 사생활과 가정사입니다. 남편이 요즘 자꾸 짜증을 낸다. 시댁 일이 답답하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카페에서,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가정사를 마치 안주처럼 꺼내 놓습니다. 공감을 받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말이 결국 돌고 돌아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흉을 본 말이 친구를 통해 남편에게 전해지는 순간 가정의 온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시댁 문제를 털어놓으면 그 말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결국 시댁 전체가 당신을 배신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30년 전 친한 친구에게 시댁 이야기를 털어 놓았던 그녀는 그 말이 돌아와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결국 남편과도 큰 상처를 주고받으며 이혼의 길을 걸었지요. 교수님, 그때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비밀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내 목을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사생활은 오직 당신의 가슴 속에만 간직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보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지키는 순간 당신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한결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침묵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년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리고 고독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선물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 은근히 깎아내리는 눈빛,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 그런 순간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며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그 모든 것은 하수의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감정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단한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도발의 말을 던질 때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쏜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아니면 전혀 스치지도 않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수도 큰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말은 상대에게 당신의 생각과 감정, 약점을 모두 드러내지만 침묵은 그 모든 것을 감춥니다. 상대는 당신을 파악할 수 없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60년 전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은근한 무시를 당하며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하고 설명하려 했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그저 미소로 대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몇 달 후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은 오히려 불안해하며 먼저 다가오더군요.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하면서요. 결국 그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제가 더 높아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옷이라는 것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은 말은 영원히 당신의 편입니다. 말을 지배해야지 말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진리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침묵과 비밀을 지키다 보면 외로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반대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 우리는 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친구 앞에서는 그 무리에 맞는 모습으로, 그러나 혼자가 되는 순간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 질투에서 자유로워져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의 행복을 누군가의 축하나 인정으로 확인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고독한 순간들이 쌓여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 한국의 한장기 행복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35%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릴 때 질투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평온이라는 천국에 닿는다는 것이 제 100년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자랑은 적을 만드는 초대장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3가지 비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나누기 위해 남의 축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크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깊숙이 오직 당신의 영혼 속에서만 울리는 작은 종소리와 같습니다. 노년이 되니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소리내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부터 조금 불친절해져도 좋습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감추고 당신의 행복을 비밀로 간직하는 사람으로요. 누군가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십시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당신의 평온과 기쁨을 그 누구도 영원히 질투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100년을 살아온 노인이 전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작은 기쁨, 그 소중한 성취, 그 은밀한 행복을 오직 혼자만 간직할 때 당신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